포르쉐 카이엔입니다. 3세대 이후에 풀체인지에 앞서서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페이스리프트에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구현해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큰 틀에서 디자인의 변화는 주지 않으면서 헤드램프의 디테일을 조금 다른 형태로 구성을 해줬는데요. 각이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포르쉐의 카이엔에서는 어색하지 않고 매끄럽고 고급스럽게 잘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디자인 때문에 크기가 가늠이 잘 되지 않는 차량 중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앞뒤도 손잡이의 간접 조명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허들램프는 근사하게 잘 들어오고요. 타이밍도 좋죠. 실내등은 LED 구성이기는 한데요. 이 뒤쪽이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장 앞부분하고 바닥 부분은 잘 비춰주죠. 앞쪽 도어를 열면 아래쪽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 리플렉터 안쪽에 조명이 들어있어서 뒤쪽에서 차량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포르쉐의 레터링이 선명한 퍼들램프 센스 좋고요. 낮에도 봤지만 야간에 보니까 카이엔의 레터링이 굉장히 밝은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이 풋램프 쪽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라든가 크러쉬패드 중앙에는 경쟁 차종에 비해서 조금 더 터치가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가 포르쉐가 지향하고 있는 포르쉐만의 어떤 특징, 개성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은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오토모드 포함이 되어 있고 광원의 폭 그리고 직진성 모두 뛰어난 편입니다. 상하향으로 전원을 했을 때 특히 광원의 폭이 전혀 줄어들지 않으면서 상향으로 딱 꺾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 좋고요. 초점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이 보시면은 아래쪽에 DRL 역할도 하지만 사실 이 4개의 포인트가 DRL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구분대에서 그 기능에 충실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브에 LED로 길게 방향지시등 자리하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살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고요. 이 밖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이 상당합니다. 물론 직진성이나 초점에서도 빠지는 건 전혀 없고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다 LED 구성이죠. 방향지시등이 순차 점등 방식은 아니네요. V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995cc고요. 최고 출력은 360마력의 토크는 51.0kg/S입니다. 상시 4륜 구동에 8단 팁트로닉 S가 장착되어 있죠. 측면 바디라인은 포르쉐가 만든 차량인 만큼 SUV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느낌들 그리고 날렵한 느낌들까지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시승 차량은 21인치 휠 타이어를 옵션으로 채택을 해줬는데 21인치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툼하고 웅장하고 볼륨감 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죠. 휠은 21인치입니다.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다른데요. 앞쪽은 285, 45, 21이고 뒤쪽은 315, 40, 21입니다.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위한 SUV가 아니고 도시명 SUV이다 보니까 휠 아치 부분의 마무리도 바디 컬러랑 같은 형태로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데카를 구성을 해놨는데 이 정도까지는 과하지 않고 저도 한번 선택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터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지 않고 도어에 그냥 매트한 느낌의 다른 재질을 덧대주고 있는데 SUV의 느낌을 잘 담아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는 바디는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강인해 보이고 차량이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을 해서 실내에서의 개방감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고,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관리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뒤쪽에서 보이는 스포일러는 두툼하면서 큼직하게 잘 가져가고 있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테일라이트가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날렵하고 차량이 안정감 있어 보이는 그런 비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터링도 옵션으로 지금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너무 예쁘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 노출되어 있는 와이퍼인데 저라면은 이 스포일러 안쪽으로 좀 넣어서 뒤쪽을 더 깔끔하게 가져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퓨저는 공격적인 느낌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머플러는 듀얼 더블 타입 직관형으로 대구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기에도 좋고, 가변 배기는 기능 면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인정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옵션으로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은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 안쪽에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모터 소음이 큰 편도 아니고 속도도 괜찮습니다. 트렁크 공간의 여유는 좋은 편이고, 옵션으로 이 바닥에 커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짐을 싣고 내릴 때에 차고 조절을 뒤쪽에서 할 수가 있고요. LED 조명은 양쪽에,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이렇게 양쪽에 갖춰놨습니다. 운전석 뒤쪽으로는 조금 홈이 있어서 여기 그물도 있고 약간 더 짐을 실을 수가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뒤쪽에서 그래도 SUV니까 큰 짐을 실을 때 2열 등받이를 접을 수 있는 버튼이라든가 레버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바닥 공간도 들어 올려 보면은 여기도 또 굉장히 넓거든요. 깊이도 있고 펑크 수리켓 같은 거랑 기본 공구 갖춰 놓고 이 주변부에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케미컬이라든가 타올 같은 거 차량 관리 용품들 보관하시면 트렁크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스 이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지금 채택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 우퍼가 이 바닥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열 등받이는 여기 아래쪽에 레버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약간 슬로프가 있죠. 각도가 있기 때문에 차박이나 솔캠용으로 공간이 매우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락 기능이 있어서 꽉 잡아주고 있어서 저런 부분들은 큰 짐을 싣고 내릴 때 안정감으로 다가오고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실내입니다. 확실히 SUV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좋고 전체적으로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확장성이나 활용성에 있어서도 좋은 점수 주고 싶고요. 안쪽에 이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 거는 살짝 아쉽지만 이렇게 리플렉터 같은 거 꼼꼼하고요. 버튼을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포르쉐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포르쉐의 기본 라인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립감 같은 것도 괜찮아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앞쪽에 물론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맞게 두툼한 편이고요. 이 소프트 크로징이 굉장히 빨리 작동을 합니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요. 실내는 블랙이나 그레이로 가져가지 않고 이 짙은 자주색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제가 디자인이나 컬러 쪽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은 못합니다만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차분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블랙 하이그로시가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쪽에 도어 핸들은 이 기능성보다는 디자인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포켓 크기 적당하고 각도도 좋아서 큰 병을 넣다 뺐다 할 때도 불편함은 없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 옵션으로 채택을 했고 플레이트 상단에는 알루미늄 덧대져 있는데 카이엔이라고 레터링 되어 있는 부분에 조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닥 매트는 도시명이지만 SUV다운 그런 느낌을 잘 가져가고 있고 이거 되게 실용적이에요. 물 청소나 그냥 진공 청소기 청소할 때도 되게 편하고요. 시트 정말 편안하죠. 안장 길이 조절 뿐만 아니고 날개 조임 부분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음각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모두 다 보기에 좋습니다. 물론 쿠션감 같은 것들 그리고 몸을 잘 잡아줘서
안락하면서도 편안한 느낌 아주 좋고요. 럼버 서포트 4의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편이고 양쪽에 손잡이 형태로 바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게 특징적이죠.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 금속이나 고무가 혼합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차량의 이미지에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풋레스트 큼직하고요. 커버가 되게 넓게 되어 있어서 사용했을 때 발목이 편했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아쉽지만 차량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 전동 틸팅 앤 텔레스코픽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수동 방식입니다. 조명은 여기서 버튼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버튼 시동은 운전석 좌측에, 예전부터 포르쉐는 좌측에서 키온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정통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스티어링 휠은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이 그립감이 좋고요. 가운데에 동그란 부분, 이 포르쉐 마크가 어떤 차보다도 운전자한테 어필하기에 좋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엠블럼만 해도 뭔가 가슴 뛰죠. 선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이고요. 아웃슬라이딩 방식의 이너 커튼도 뒤에서부터 끝까지 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HUD가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폰트라든가 컬러 구성 그리고 해상도는 모두 좋습니다. 다만 크기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HUD 안쪽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개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참 잘 갖춰주고 있죠. 깔끔하고 해상도가 높은 클러스터는 클래식한 느낌들마저 아주 잘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의 컨텐츠들을 조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3개의 서클에서 지금 5개의 전통적인 방식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포르쉐의 전통성 같은 것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을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을 했지만은 기본 맵이 적용이 되지 안드로이드 오토의 맵이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전체를 맵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서클보다는 이 5개의 서클로 5서클로 하는 요게 괜히 포르쉐 타는 맛이 제대로 나는 것 같더라고요. 방향지시 등 소리도 좀 들어보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음성 명령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메뉴 그리고 전화에 관련된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고 스틱 타입 스위치는 왠지 그 아우디 폭스바겐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것도 스틱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적응되면은 또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이쪽도 한번 와이퍼도 보여드려 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티어링 휠 우측 하단에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는데요. 돌렸을 때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에어서스가 장착되어 있어서 차량의 높이 조절하고도 차고 조절하고도 연동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P는 여기서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이 드라이브나 후진할 때는 이 토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엔 약간 어색한데 사용해보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후진했을 때의 이 어라운드 뷰를 보면은 생각보다 이 왜곡되는 게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의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잘 반응을 해줘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죠. 메뉴 구성은 되게 깔끔합니다. 복잡한 메뉴가 아니고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연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주행 보조장치, 주행거리, 컴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메인 메뉴를 되게 잘 묶어 놓은 것 같아요. 컴포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주변의 조명 같은 것들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주행에 관련된 기능에 들어가면 주행 모드, 셰시 컨트롤, 그 다음에 차고 조절, 스포츠백이 온오프 할 건지 오토스탑 앵글 온오프 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비상등 스위치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이 여기도 에어벤트가 있고 상단에도 스포츠 크로노 좌우측에도 에어벤트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공조장치의 효율이 좀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고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있고 물론 커버링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이쪽이 지금 다 블랙 하이그로시고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인데요.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내장재는 아닙니다. 오염하고 흠집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되게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토글 타입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로바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통풍하고 열선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동시에 두 개 다 작동이 되네요. 볼륨 컨트롤은 전통적인 방식,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조작감이. 그 아래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과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두 개 갖춰 놓고 있고요.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암레스트가 약간 이상할 것 같은데 그렇게 거추장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암레스트 본연의 역할은 잘해주고 있고, 안쪽에 공간은 조금만 더 깊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LED로 조명 같은 것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놨고요.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고급스럽게 떨어지고 안쪽에 카펫 내장 좋고요. 공간도 여유가 좋습니다. 실내 내장대에도 신경 참 많이 썼고, 좀 특이한 점이 선바이저인데요. 선바이저 자체가 두툼하고 조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울 크기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 이렇게 측면으로 해서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은 이렇게 막아서 굉장히 좀 실용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움직였으면, 이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했으면 조금 더 가릴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내등은 LED 구성이고 터치 타입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거든요. 전체를 킬 수도 있고 하나씩 터치하면은 소리가 나면서 작동이 됩니다.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의 유리 면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개방감 같은 것들은 참 좋고요. 저는 사실 뭐 이 정도만 해도 컨버터블이면은 더 좋긴 합니다만은 SUV의 이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 큰 차량들 타면은 컨버터블 비슷한 느낌을 순간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내 거울은 작은 듯 싶지만 약간의 광각 처리가 되어 있고 투명하면서도 테두리 부분이 얇기 때문에 시야는 좋은 편이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바깥쪽에서 봤을 때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안쪽에서 보면은 거울이 생각보다 좀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이후 지점에는 광각 처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시야는 시원시원하고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오픈 각도 좋고요. 전동으로 이 선쉐이드 옵션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차량의 특성, 고급스러운 SUV에 잘 어울리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리는 이중접합 아니고 일반 유리고요. 좀 많이 남죠. 이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고요. 뒤쪽의 디자인도 앞쪽처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 이런 데까지 다 가죽으로 돼 있거든요. 잘 만들어 놨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으로 살짝 레터링 돼 있으면서 조명 들어오고요. 이 매트는 정말 SUV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기 되게 편했고요. 실내는 제가 일부러 시트 포지션 좀 다르게 가져가 봤는데요. 일단 조수석 뒤쪽은 가장 앞으로 슬라이딩하고 시트 각도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은 가장 뒤로 슬라이딩 시키고 등받이 각도도 제일 뒤로 눕혀놨고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안장의 길이는 지금 보시는 정도고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벨트도 지금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죠. 헤드레스트는 약간 서 있는 것 같은데 쿠션감 좋았고, 암레스트 내려보면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입니다. 사실 이 정도 그레이드면 이거 덮어놓고 뭐 이렇게 팝업 되거나 슬라이딩 되는 방식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ISO 픽스도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아도 공간의 여유는 좋고요. 이 차는 포종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석, 운전석 뒤, 조석 뒤 각각 포지션이라든가 온도 설정 가능하고,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열선하고 통풍, 이것도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12V 파워 아울렛 있고, 서랍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걸 수납으로 봐야 될지 재떨이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애매한 공간, 그래도 공간이 좀 있습니다. LED로 조명 같은 것들은 꼼꼼하게 잘 갖춰뒀고요. 에어벤트는 가운데에도 있지만 B필러에도 안쪽에 살짝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내 느낌은 글쎄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조금 더 절제된 느낌, 안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포르쉐의 디자인을 아주 잘 표현해 줬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스포츠크로는 옵션만 하나 딱 있더라도 포르쉐의 그 가치는 더 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드림카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엠블럼만 봐도 가슴이 뛰는데요. 주행을 할 때 생각보다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물론 약간 좀 폭도 그렇고요. 전장도 생각보다 밖에서 보는 디자인보다는 크기가 좀 있습니다만 시트 포지션이 절묘하고요. 그리고 A필러가 생각보다 얇게 실내에서 봤을 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좋습니다.
거기에 이 아웃사이드 미러 바깥쪽에 고정을 하면서 도어에 고정을 하다 보니까 이 끝부분에도 창이 하나 조그맣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봤을 때의 시트 포지션과 이 시약보가 잘 되다 보니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라면은 괜찮았는데요.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할 때 오토 스탑앤고가 약간 거친 느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한 세단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포르쉐인데 이거 좀 거친 거 아닌가? 1억이 넘는데 좀 거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아이들링 시에 약간의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 엉덩이 쪽에서 느껴지기는 했는데요. 요거는 결함이라든가 단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세팅 자체가 조금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 SUV이고 좀 편안하고 중대형 SUV지만 좀 편안하고 소프트한 느낌의 질감보다는 스포티한 느낌을 좀 잘 살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그런 의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뜻 탔을 때에는 이 차 디젤이었나라고 잠깐 제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정도로 가솔린 3리터 이상인데 이 정도의 진동이 오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요거는 차량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차량 가격대가 있으니까 무조건 조용하고 부드럽고 막 잔진동이 거의 없고 이런 차량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한번 시승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약 5.9에서 6.2 정도 리터당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타고 다니더라도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5km대 후반에서 6km 초반 정도 보시면은 실제 주행하는 연비랑 근사치에 있을 것 같고요. 공인연비가 7.5km인데 리터당 7.5km인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노멀 모드 놓고요. 80에서 100 정도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정말 연비에 신경을 많이 썼을 때에는 갓 두 자릿수를 넘기기도 했거든요. 한 10.3, 10.2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9km대 초중반 정도가 평균적인 수준인 것 같고요. 두 자릿수는 굉장히 좀 간헐적으로 확인이 가능했다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서스펜션의 반응은 잔진동 그리고 롤과 피칭을 정말 잘 잡아줍니다. 하드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약간은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한 세팅이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크고 육중한 차체의 흔들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줘서 놀랐는데요. 노면에 갈라져 있거나 이렇게 포톨 같은 거 지날 때에도 정말 운전자가 느끼는 이 충격 같은 것들은 최대치로 감소시켜서 전달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편안하고 좀 든든한 맛이 들더라고요.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에 에어 서스펜션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물론 모드를 변경했을 때에 좀 찰지게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빠릿빠릿한 반응, 그리고 노멀 모드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간의 서스펜션 차이 자체도 꽤나 차별화를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운전의 재미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특히 오프로드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차의 차고 조절이 약 5c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큰 폭으로 변화하면서도 꾸준히 포르쉐 카이엔만의 독특한 승차감을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는 반증이겠죠. 오토 스탑앤고가 작동할 때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할 때도 약간의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나긋나긋하고 정말 정숙하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가 후륜 조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턴을 이렇게 진행시켜 보면은 2차선 반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크기를 감안을 해보면 생각보다 넓지 않은 공간에서 유턴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아마 리어 엑셀이 3도 정도 꺾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힐이 잡았을 때 조금 포르쉐 치고는 얇지 않나? 그립이 좀 가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컨셉도 그렇고 포르쉐의 정통성을 감안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여성 운전자분들이 이 차를 운행을 할 때도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로 그립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 자체가 이렇게 파지하고 있는 부분에 적절하게 그립감을 주고 있다 보니까 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거나 조금은 터프한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스티어링 휠 자체가 옵션으로 뭐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만은 약간 그립감에 있어서 조금 가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죽의 질감 같은 것들, 그리고 딸깍딸깍 거리면서 움직이는 조작감, 기능의 조작감 같은 것들이나 드라이브 모드 변경, 이런 것들은 아주 찰지게 잘 만들어 놨긴 했거든요. 예, 지금처럼 오토 스타명고가 꺼지지 않고 시동에 걸려 있어서 신호대기를 할 때 두웅하면서, 물론 스포츠백이 옵션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드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약간의 잔진동과 좀 두웅하는 울림음 같은 것들은 존재합니다. 셰시 강성도 높고 견고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체부터 이 파워트레인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 같은 것들은 뭔가 좀 꽉 아주 잘 강하게 쪼여져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것 하나 허술하거나 뭔가 약간 불안한 이런 느낌들은 전혀 들고 있지 않았고, 아주 꽉 잘 짜여진 기계 위에 제가 앉아 있다라는 느낌을 꾸준하게 전달을 해 주는데요. 이런 것들은 차량의 컨트롤에 있어서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일 수도 있다, 불안하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좀 믿음직하고 내 운전 스킬이 나도 모르게 좀 늘고 있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차량이 좀 잘 받쳐주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앞뒤의 무게 배분이라든가 차량의 이 그립 컨트롤 같은 경우도 빠릿빠릿하게 잘 반응을 해주니까요. 물론 가장 빠릿빠릿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미션의 반응인데요. 시프트 업다운을 할 때, 달릴 때에 빠릿빠릿하게 팍팍팍팍 바뀌면서 쳐주는 이런 느낌들도 좋고요. 또 시프트 다운의 느낌,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느낌, 웅웅 하면서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떨어뜨리는, 속도를 떨어뜨리는, 부하를 걸면서 떨어뜨리는 이런 느낌들이 정말 대단하고 또 인상적이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롤하고 피칭 제어가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너링을 이렇게 가져가 보면 SUV거든요. 차고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딱딱한 서스펜션이 아니고 찰지면서 쫀득하고 좀 부드러운 질감 같은 것들을 전해 주는데, 이런 데에서 속도를 높여보더라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시트에 앉아서 운전자가 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코너링을 구현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단단하게 꽉 강하게 잘 쪼여져 있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코너링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을 도심에서 마트 장보기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의 진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좀 달렸을 때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계치까지 도달을 했을 때에도 차를 잘 잡아줬고요. 자세 유지 같은 것들은 뭐 제가 더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상 그 이상의 밸런스를 유지를 해줍니다. 현재는 노멀이거든요.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뒤쪽에 배기음 들어보시고요. 이 자체도 나름 또 카랑카랑하면서 약간의 느낌이 있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그냥 바로 가볼게요. 가보면 RPM을 6,000 넘어서 7,000 초반까지 쓰고, 엔진의 회전 질감도 조금 더 거친 느낌, 그리고 듀얼 더블 타입의 대구경 직관형으로 뽑혀져 있는 배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을 전해주죠. 소음이나 진동 부분도 지금 터널 아니고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인데요. 생각보다 이 공명은 풍절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량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이 좋습니다. 21인치의 뒤쪽은 300mm가 넘어가는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면에서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들은 들리지가 않고요. 일반 유리거든요. 이중접합차음 유리 아니고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창 쪽에서 들리는 풍절음이나 공명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유리를 올렸다 내렸다 해보면 실링 같은 것들이 참 치밀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거든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쓰는 것도 중요한 장르의 차량인 거는 분명합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다고 조작할 때 좀 뻑뻑하거나 불편한 느낌, 어색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고요. 반면에 밟았을 때의 차량의 반응이라든가 이 정도면 좀 세우겠다, 이 정도부터 제동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짧은 구간에서 안정감 있게 차량을 잘 세워줬습니다. 또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오프로드가 있는데 오프로드는 제가 이 차로 오프로드를 못 가겠더라고요. 시승차이기도 하고 겁나서 못 갔고요. 스포츠하고 스포츠 플러스만 해도 그 모드 간의 편차가 극명하고, 특히 이 스포츠 배기와의 연동되는 부분들, 그리고 킥다운을 했을 때의 반응 같은 것들이 정말 스포츠카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에서 SUV를 만들면 SUV에서도 이런 재미,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스포츠 리스폰스를 클릭하고 나면 SUV에서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조금은 신경질적이고 거친 미션 반응도 간만에 느껴보고요. 특히나 이 시프터 업도 업이지만 시프터 다운 할 때 웅웅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 거는 요 맛이 스포츠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카이엔에서도 충분한 재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울림통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제가 포르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굉장히 선호하는 브랜드라서 좀 주관이 많이 섞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음, 고음, 저음대의 이 구분도 확실하고요. 고음에서 찰랑찰랑하는 느낌, 그리고 중저음에서 조금 더 단단하고 잘 받쳐주면서 이 잘 쿵쿵쿵쿵 울리는 이런 느낌들이 되게 기분이 좋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울림통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여느 보스 시스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주행뿐만 아니고 초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도 무척 매력 있었는데요. 230, 240km까지 속도 리밋이 걸리는 그 순간까지 앞쪽에서부터 100km대에서 200km 넘어가는 때까지도 답답함 없이 꾸준하게 쫙 올라가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SUV에서 6000rpm, 7000rpm 이상을 쭉쭉쭉쭉 뻗어나가면서 그런 고 RPM의 엔진 회전 질감을 즐기면서도 힘의 여유까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SUV에서 재미있는 운전을 안정감 있으면서 편안하면서도 나름의 스포티한 질감 같은 것들은 아주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시승했던 차량들 중에서 오늘 너무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초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완성도가 대단했습니다. 미션의 반응은 노멀 모드에서는 부드럽게, 그리고 빠릿하면서도 거칠지 않아서 편했던 것 같고요. 물론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뒤에서 후려 패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거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노멀 모드에서 8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시속 100km는 약 14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돼서 그나마 연비라든가 이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연비 부분은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되는 차량인 건 분명하지만은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총 4단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단계마다 간격 유지 정확하고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을 할 때의 어색한 느낌, 울컥거리거나 아니면 제동이 내 의지랑은 너무 좀 차이가 난다, 또는 가속이 이거 좀 불안한데, 이런 느낌 전혀 없고, 제가 운전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안정감 있게 구현을 잘 해뒀습니다. 그럼 클러스터의 그래픽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소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참 많이 써줘서 이런 부분들은 좋네요. 플러스 모드에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해봤을 때 출렁임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선 변경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세팅이 좋은데요. 이래서 포르쉐가 만들면 다르구나, 뭐 외계인이 만들었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츠 리스폰스는 20초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RPM을 높게 쓰는 것도 높게 쓰는 거지만 차량의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 변화가 없으면서 기분 좋은 느낌들만 배가시켜 주거든요. 예, 지금도 시프트 다운하면서 우웅하면서 고RPM을 유지하는 이런 느낌들을 아주 잘 만들어 줬는데요. 운전의 재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도 타협하지 않는 브랜드가 포르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르 불문이고요.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스포츠 리스폰스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배기음이라든가 엔진의 회전 질감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예,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푹푹 하면서 이 빠릿빠릿하게 반응하는 미션의 반응이 정말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SUV의 장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했고요. 물론 노멀 모드 자체도, 예, 킥다운 같은 거 해보거나 운전자가 좀 거칠게 조작을 하더라도 충분히 스포티한 느낌을 끌어올려 주기도 합니다만은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라는 모드 변경을 통해서 그런 곡들을 극대화할 수 있게 재미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잘 구성해 뒀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세팅이나 간격 유지, 가감속 모두 다 만족스러웠는데요. 조향 보조,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조향 보조는 이 차선 중앙 유지 보조만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도 그렇지만 이 코너링 같은 거 와인딩 로드에서 조금 더 한계치까지 다가가 보면 내가 지금 승용차를 몰고 있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SUV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안정감을 전해줍니다. 도심이나 특히 고속도로에 잘 어울리지만 국도 구간을 다니시더라도 크게 부담감이 들거나 불편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오프로드로 설정을 바꾸면 차고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노면이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나 시골길을 달리셔도 어느 정도까지는 차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부담감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저는 시승 차량이고 1억이 넘는 SUV를 가지고 오프로드 갈 용기는 잘 안 나더라고요. 제 차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갈라짐도 심하고 울렁울렁하고 포트홀도 좀 보이고 정말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예. 근데 이 차체의 안정감 같은 것들, 여기서 과속 방지 턱을 넘어 보더라도 넘는 순간 넘고 나서의 뒤처리 깔끔합니다. 지금도 울렁울렁하지 않고 그냥 밑에서 알아서 다 바쁘게 움직여줘서 마치 노면을 잘 읽고 뭔가 노면하고 차하고 짜 맞춘 듯한 반응을 운전자가 느끼거든요. 이걸 어떻게 전달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포르쉐하고 다른 경쟁 SUV들하고 차별화가 확실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안정감, 서스펜션의 이 말도 안 되는 느낌들, 거기에 SUV지만 세단을 몰고 있는 듯한 느낌이면서도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재미라는 요소에서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상 포르쉐의 준대형 SUV 포르쉐 카이엔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